플러스 4라고 합니다. 이때 gx 함수는 절대값 fx-a고 y는 gx랑 y는 b라는 직선의 교점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이고 절대값 gx-b에서 그러면 내 이름이 뭐라고요? 교점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이요. 교점이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네. 이 그래프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실수 x가 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b는 0보다 크고요. 그때 a랑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fx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보기 위해 f'x부터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값은 0,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네. 근데 f'x가 0일 때 그때랑 극수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게 0일 때 이제 여기 꼭지점에서 만나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때 그 점이 각각 그때 극수잖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 2에서 그때 극수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값이 양수라서 증가를 하고 마이너스 1랑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이랑 0 사이에서는 음수라서 감소를 하고요. 0부터 2 사이에서는 증가,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점은 4예요. 그리고 그때 극소값이 0, 마이너스 1, 2에서 만들어지니까 0, 마이너스 1, 2에서 각각 값은 9, 4, 36이죠. 맞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할 건데 첫 번째로 공개를 할게요. 4보다 작은 경우. 앞에 쓰세요 그냥. 잠시만요. 저번에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르게 하려고요. 다르게 안 돼. 그렇구나. 들어봅시다 일단. 일단은 A가 4보다 작을 때 그래프가 원래 이런 개형이잖아요. 네. 이 상태로 여기에 이렇게 A가 생기는 거죠. A가 1차원수인가요? 아니요, A는 그냥 값인데 절대값 fx-a면 얘를 A만큼 A축에서 뒤집어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네. A축으로 뒤집은 다음에 올려야 된다고요? 내려야 된다고요? 평행 이동시켜야 된다고요. A만큼 밑으로. A축으로 뭐라고요? A라는 값에 대해서 얘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된다고. A보다 클 때 fx가 네. fx가 A보다 작을 때는 밑에 있는 값을 뒤집어서 올려줘야 되죠. 네. 그래서 A축을 설정을 하고 A가 4보다 작을 때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걸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네. 그 말이었어요. 올려주고 저번에 했던 거랑 다르게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줄게요. 오. A랑 그대로. 오늘 이미 대충 이미 한 거 아니에요? 평행이동도 시켜야죠. 그때부터 우리가 내정지가 그런데 있잖아요. 네. 그 절대값 규어가 붙었잖아요. 저기. 네. 절대값이 붙으니까 대신 이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녹화. 저 문제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있어요? 문제 설명부터 다시 해줍시다. 괜찮아, 미안하다. 와 대충 잘 들어. 너가 다시 설명할 거야, 제일 먼저. 네? 너가 제일 먼저 다시 설명할 거야. 그다음 서건가요? 아, 오케이. A가 35 이하의 자연수일 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4라고 합니다. 이때 gx는 절대값 fx-a고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수 a를 찾는 건데 가 조건은 y는 gx랑 y는 b의 교점이 서로 다른 4개의 점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gx-b에서
이분 불가능한 실수가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자연수 A랑 0보다 큰 수 B를 찾는 문제인데 fx의 개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f'x를 먼저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값에서 극대란 극소가 생기니까 0, 마이너스 1, 2에서 극대란 극소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각각 찾아보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0에서 극소값이 생기고 2에서도 다시 극대값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맨 처음에 y는 gx 함수부터 찾아야 되니까 gx를 찾을 거예요. 일단 a가 4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를 a에 대해서 뒤집고 a만큼 밑으로 평행이동 시켜줘야 gx 함수가 나오겠죠. 왜요? 일단은 a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설정을 해서 뒤집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A가 클 때랑 작을 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a라는 게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걸 먼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도 상관이 없어요. 저번에 이차함수를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마인드를 리셋해가지고 다시 그릴까요? 그게 아니라 네.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랑 그래프 자체가 네.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되고 시키고 절대값 다시 찍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결국엔 뒤집고 평행이동 시간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시겠어요? 전 알겠어요. 네. 문제는 A축 기준으로 뒤집어요. a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뒤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시 A만큼 올려놔내요. 내린 거죠. 마이너스 a만큼. 내려요. 왜? 평행이동 시킨 식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식 자체가 다 0보다 큰 식이 만들어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밑으로 이렇게 시켜서 그 식을 그래프로 만든 거예요. 이게 a만큼 뒤집으면 a보다 큰 값만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저희는 0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줘서 0보다 큰 값을 만들어줘야죠. 왜요? 이 상태로는 a보다 큰 값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 식 자체가 평행 이동을 시킨 식인데 그래서 a만큼 밑으로 내려주면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무조건 0보다 큰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A보다 큰 게 어차피 A보다 큰 건데. 네? A보다 큰 게 어차피 A보다 큰 거는 아닌데 굳이 A보다 큰 걸 만들어요. 여기 이 식에서 여기다가 어떤 식이랑 대입하면 a보다 작은 식이 나올 수도 있죠. 이 식에서. 식에서요? 그러면은 만약에 a가 3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이 있는데 fx가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gx는 0이잖아요. 여기 대입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린 식에서는 a가 3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 그리고 3보다 큰 이런 식들만 아이고. 3보다 큰 이런 식들만 만들어지죠. 네. 그럼 0이라는 식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일 때 0. 그러니까 얘를 3만큼 밑으로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뒤집고 평행 이동을 시켜요? 뒤집고 평행이동 시키는 거랑 평행이동 시키고 뒤집은 거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면 그냥 평행 이동을 시키고 뒤집고 왜 뒤집고 평행 이동 시켜요? 평행이동을 시키고 뒤집으면 그러니까 먼저 a만큼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뒤집으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를 여기 a만큼 이렇게 내리고 뒤집는 것보다는 얘를 올려주고 밑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4랑 9 사이일 때는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있어요. 여기랑 사이 여기서 뒤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생기죠. 네. 근데 그럼 얘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개형이 범위에 따라 달라지죠. 아니 그거는 뒤집나 안 뒤집나 다 다르잖아. 네. 나중에 뒤집을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걸 뒤집는 모양에 따라서 나눠준 거죠. 평행이동 시키고 뒤집는 걸 하면은 모양을 정확히 처음부터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부분이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냥 뒤집고 평행이동 하나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해주세요.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뒤집고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A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GX를. 그러면 얘를 밑으로 내린 거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GX 그래프가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네, A만큼 밑으로 여기로 옮겨졌어요 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y는 b를 찾을 건데 교점이 4개여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이 부분에서 4개가 생기죠. 네. 그리고 이 부분 4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를 볼 건데 일단은 b를 찾았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또 대칭을 시켜줘야 되죠. 네.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절대값 gx-b도 밑으로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럼 지금 그린 건 뭐예요? 이건 그냥 b에 대해서 대칭시키기만 한 거. 그림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내려야 된다고요? 네, 그만큼. 네, 내리세요. 근데 얘를 내렸을 때랑 안 내렸을 때랑 모양의 차이는 없잖아요. 얘 뒤집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만 시키는 거니까. 평행 이동을 시킬 때요. 네. B도 같이 내려가는 b도 같이요. 네, b를 x축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B가 X축으로 이기는 네, b만큼 밑으로 평행 이동 시키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나온 그래프가 이런 모양 그래프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얘를 대칭해. 근데 얘가 여기가 b잖아요. b. 네. 그리고 이렇게 축을 다시 그려주면 얘를 밑으로 b만큼 내려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 b가 x축으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통째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B가 왜 움직여요, 근데? 이만큼 평행 이동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축 B는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얘를 x축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였어요. 아니 그럼 교점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점의 개수요? 네.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를 안 봐도 되죠. 교점의 개수 보는 거는 gx랑 b잖아요. DX랑 B랑 이거
이거는 절대값 gx 마이너스 b야. 그렇죠? 여기 저기요. 그런데 네. y는 b를 왜 거기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b를 왜 여기 두는 거죠? 원래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b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만 해도 뒷선. 그냥 이 그래프 모양을 그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서 이런 그래프 형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게 평행 이동만 시킨 거지 모양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뾰족한 점의 개수도 변하지가 않죠. 네. 그러면 평행 이동 안 시킨 채로 그냥 뾰족한 점 개수 찾아도 되죠. 네? 그럴걸요? 왜 올라가요?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4개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뾰족한 점이 6개가 나왔죠. 맞아요. 그냥 b에 대해서 대칭만 시킨.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모양은 변하지가 않으니까 뾰족한 점의 개수도 변하지가 않죠. 평행이동 시켰을 때랑 그냥 b에 대해서 대칭이동만 시킨 거랑. 얘를 밑으로 평행이동 시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래도 뾰족한 점의 개수는 6개죠. y는 b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y는 b요? y는 b라는 건요 그냥 직선이고요. 저희가 볼 거는 이 그래프잖아요. 근데 y는 b에 대해서 올려준 거니까 네. 축이 바뀌면 다르게 올려준 거 아니에요? 올려준다고요? 평행이동만 시켜줄 거예요, 밑으로. 근데 평행이동을 했을 때 축이 x를 네, 그럼 다르게 올려주는 거 다르게 올린다고요. b는 그냥 계속 있으니까 다르게 올리는 거 아니면 똑같이 있다고. b는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b는요 이미 얘를 대칭시킨 후잖아요, 이 그래프가. b에 대해서 대칭시킨 걸 그려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칭시킨 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b는요 이 그래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b라는 게. 왜 존재를 안 이 해요? 직선은 없는 거잖아요. 직선은 있죠. 왜 없어요? 지금 저희가 볼 거는 이 그래프 이런 모양뿐이잖아요. 이 직선은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선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 거지 직선까지 그래프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직선은 그래프가 아닌데 직선이 있긴 하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줬던 거죠. 그래서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었죠, 네. 있었죠가 아니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아니 있긴 하잖아요. 일단 그걸 쓰지 아니 않았어요. 그렇겠죠. y는 b라는 직선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그래프가 아니라고요. b에 대해서 얘를 중심으로 대칭을 시켜줬을 뿐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 시켜준 거니까 결국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개수는 6개잖아요. 근데 그거 네. 포함된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포함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y는 b라는 이 직선이요. 네. 지금 저희가 찾는 그래프 형태에 있지 않는다고요. 저희가 찾는 그래프 형태는 이 파란 색깔 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 gx-b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b에 대해서 뒤집어졌죠. 네. 근데 얘를 b만큼 밑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평행 이동을 시켜줄 때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6개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B에서 대칭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프를 내리면 B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B가 가만히 있다고요? 이 직선이요? 근데 왜 이 직선을 생각을 해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직선의 용도는 B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는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그래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희는 절대값 gx라는 걸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준 거고 얘를 내렸다고 해서 다시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니죠. 모양만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프만. 그래프를 저희가 찾는 그래프가 아까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거를 y는 b를 그렸죠. 여기에다가 정성을 보시할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줬죠. 밑에 부분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돼 있었던 이 부분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려주죠 위로. 그럼 얘는 그대로 있죠 위에 부분은. 이 그래프만 밑으로 기만큼 평행 이동만 시켜주면 되죠. 네. 그 전에던 A, Y는 A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평행이동 시키는 E가 됐었는데 네. Y는 A랑 Y는 B라는 직선 이 두 직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두 직선이요? 그 두 직선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맨 처음 과정이 A에 대해서 뒤집고 평행 이동 시킨 거잖아요. 뒤집고 끝나는 거예요. 뒤집고 그 모양 개형 자체만 밑으로 평행 이동 시켜주면 되잖아요. 왜요? 예? 아니 A 직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줌으로써 모양 개형을 찾았죠.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고 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위로 올려줬죠. 밑에 있는 부분을.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시킨 직선이네요. 보니까 그래프. 그러면 밑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줘야겠네요. 그 모양 자체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만약에 A가 3이라면 절대값 fx-3이라는 식이 gx죠. 근데 먼저 3에 대해서 대칭시켜줘서 이런 그래프 됐죠. 근데 fx가 3이죠 지금. fx 3이라고 했을 때 gx 0이죠. 근데 gx는 0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밑으로 평행이동 시켜주지 않는다면 0이 안 나오죠. 무조건 3보다 큰 실수잖아요. 위에 부분. 뭐가요? fx가 3일 때 gx는 0이잖아요. fx가 3. 아 맞아. 근데 저희가 지금 그린 여기 위쪽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3보다 큰 실수니까 0이 안 나오죠. 얘를 밑으로 무조건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평행이동 시켰어요. 근데 모양 안 바뀌었죠. 인서우님의 말대로 오면 이 밑에 있는 걸 다시 대칭이동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걸 다시 대칭 이동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켜준다면 또 3보다 큰 실수밖에 안 나오죠. 3보다 큰 실수. 그럼 0이라는 식은 무조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칭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뭐 평행이동 먼저 하고. 네. 그래프 자체만 옮겨주는 거지 모양 바뀌지가 않죠.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위치만 바꿔주는 거. 그럼 y는 b도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y는 b는요 직선이잖아요. 대칭 시켜줄 때만 이용했던 직선. 왜 대칭할 때는 y는 b가 그러면 이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y는 b라는 직선도 이 그래프의 하나라고. 그래프랑 합치는 건 아니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왜? y는 b라는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y는 b죠. 그럼 얘를 x축으로 내려줘야 되죠. 이만큼 내려줄 거예요. 이만큼 내려줄 때 이거를 그냥 x축으로 옮겨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밑으로 b만큼 하는 게 그럼 y는 b가 y는 0이 된 거 아니에요? y는 b는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y는 b를 y는 0으로 옮겨줬다 이렇게. 네? 그럼 y는 b는 다른 거예요. 네? y는 b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그러니까 y는 b라는 직선은 그 자리에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그래프 통째로 옮겨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밑으로. 네. 그러니까 y는 b라는 축으로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는데 y는 0이라는 축으로 얘를 옮겨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냥 그래프만 갖다 옮기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프를 옮기는 거예요. y는 b는 그대로 있는 거. 근데 b만큼 내려주는 거니까 b의 값을 가졌던 얘네들이 0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네. 절대값 gx-b에서 네. gx가 네. b를 기준으로 네. 함수값이 양수와 음수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네. y는 0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절대값 쉬운 거 다른 거 영이야.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3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b보다 큰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프의 값을 찾았을 때 b보다 작은 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거라고. 여기서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x가 3일 때 gx는 0이죠. 맞아요. 만약 얘를 평행이동 시켜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3보다 큰 값만 나오기 때문에 0은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0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켜주지 않으면 무조건 b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대칭만 시킨 거. 근데 여기서 b만큼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y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켜줘야죠. 그런데요. 네. 저 절대값 gx-b가 네. 이분 불가능한 실수 x가 4개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실수 x라는 게 네. gx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면 gx 안 속에 있는 x를 말하는 거예요? x 자체요. 그냥 gx 자체라는 거예요. 이분 불가능한 실수의 개수가 4개라고요, 그냥. gx-b라는 이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를 찾았을 때 4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절대값 gx-b가 함수인 거예요. 네, 함수. 그럼 그 그래프의 변수 x축은 뭐예요? 이 그래프 x축이요. 그러니까 변수요. 변수요? x. x가 변함에 따라서 gx-b의 값이 변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질문 끝나셨나요? 잠시만요. 네.
x가 변하는 거잖아요. 네. 저 그래프에서 x축이 변하면은 x가 변하면 gx의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x가 변화에 따라 gx의 값은 변하죠. 음, 이게 뭐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를 찾았을 때 그 개수가 4개라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제 이해 못하는 되시는 거예요? 절대값 gx-b라는 함수 그래프가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가 존재하는 점이 있겠죠? 뭐 뾰족한 점이라든지 연속하지 않은 점이라든지. 근데 그 점을 찾았을 때 그 점의 개수가 4개라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거요. 뭐하는 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y는 b에서 네, 미분 불가능한 실수가 4개라는 말이죠. y는 b에서요. 아니네. 그 점이 4개인 거예요. 교점이요?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y는 b를 왜 준 거예요? 절대값 gx-b잖아요. 네. 그러니까 b보다 클 때는 그냥 그래프 모양이 원래대로 있는데 b보다 작을 때는 걔를 위로 대칭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y는 b를 그려준 거예요. 네. y는 b는 그래프 모양 찾기 위해서. 네, 됐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실수를 찾을 건데 그 개수를 찾으면요. 아까 여기서 y는 b에 대해서 뒤집어졌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죠? y는 a요? b요. y는 b. b. 네. 절대값 gx-b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이런 뾰족뾰족한 모양이 나왔죠? 네. 근데 얘를 b만큼 밑으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b만큼 밑으로 평행 이동을 해준다는 말은 모양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b만큼 평행이 나온다. 이 그래프를요. 모양 안 바뀌었죠. 모양 안 바뀌죠. 네.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도 바뀌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를 찾아주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6개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얘도 교점이 4개인데 이 상태에서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도 다 나올 거예요. 얘를 뒤집었으니까 이쯤에서도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얘를 뒤집었으니까 여기서 하나가 나오죠? 네. 그러면은 6개죠. 네. 그래서 얘도 안 돼요. 그냥 6개예요. 이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저 위에 찍은 건데요. 요거 얘를 대칭시켜준 거예요. 맞나? 네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 경우를 할게요. 두 번째는 A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그래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상태로 이게 A가 4랑 9 사이니까 여기 그어졌어요. 이거 A. 그러면 네 올려줄 건데 그냥 그래. 이건 이렇게 되죠. 네. 얘를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잖아요. 얘를 그 점은 뭐예요? 이 점이요? 그냥 이 0을 옮겨지는 점 찍어서 그리는 이렇게 되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교점이 있어 4개 되는 점 찾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얘를 위로 뒤집어 줬더니 요 점에서도 생기고 미분 가능한지 아니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까지 생기죠? 네 개네요. 5개, 4개로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 돼요. 네. 그 이제 다른 경우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파란색 선이요. 이거 네. 이 경우일 때 얘가 파란색 선이랑 겹칠 때 이 경우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4개 아니 4개죠. 네. 교점도 4개고 네. 뭐가 되냐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개수랑 교점. 그러니까 네. 그게 y는 b라면요? 네. 왜요? b가 0인 경우에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A랑 B랑 둘 다 0이죠. A랑 b랑 A가 0이에요. A 네? 잠시만요. B만 0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요. 네. 그 이제 네. 0은 같은 네. 다른 경우를 하나 볼 건데 여기 만약에 이 점이랑 실수 값이 같아질 수가 있죠. 있어요. 얘가 원래 값은 9죠. 여기 값이. 아까 그랬지. 네. 근데 얘를 B만큼 내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값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근데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생각 있으시겠죠?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을 때 여기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같아질 때 여기서 4개 생기죠. 근데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있는지 봐야죠 이제. 제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같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죠. 마이너스 B랑. 저 점은 원래 9였고 저 점은 원래 36 아니었어요. 근데 밑을 평행이동 시켜줬잖아요. 당연히 이거 둘다 비만큼 시킨 거니까 같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다시 할게요.
x랑 y는 b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본 건요. 절대값 gx 마이너스 b 왜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보지? 잠깐만요. 이거 왜 뭐였지? 마이너스 그냥 B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갖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 동그란 거 두 개 블럭블럭 올라오는 게 같을 수 있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네, 그게 맞는데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자연수가 아니긴 아니던데. 네, 자연수가 아니긴 해요. 얘를 방금 B를? 했잖아. 네, 저요? A랑 B랑 같을 때. 네, 방금 했죠. A랑 B랑 같을 때요? A랑 B랑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말 하세요. 아니야 그 y는 gx랑 y는 b 얘가 a고 얘를 내려서 b를 찾는다면 상대로 여기다가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니까 얘가 9 b가 아니잖아. 그럼 누구예요? 그런 거 같아요. 얘는 9 a죠. A예요? 아니, a만큼 밑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이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gx 그만 아, A가 GX라고요? GX는 저건데 저게 GX. 그럼 밑에 있는 거 아. GX 마이너스 A. 얘를 밑으로 내려서 gx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 그래프가 gx죠. 빨간 색깔이. 그런가? 이거 아까 a에 대해서 뒤집고 평행이동 시켜준 거잖아요, 밑으로. A에 대해서 뒤집은 게 뭐죠? 이거 초록색이랑 파란 색깔 여기. 저게 뒤집은 A에 대해서 뒤집은 거라고요? 네, 이 밑에 부분 이렇게. 그걸 내린 게 빨간색이라고요? 네. 그럼 걔가 GX가 맞죠? 그러면 a만큼 내려진 거잖아요. 평행이동 시킨 거. 그렇죠. 그럼 여기 9 a죠? 네. 네. 그러면 저게 9 a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36 마이너스 아! 알겠어요. 뭘요? 뭘 하시나요? 너무 하시겠죠. 이상한데? 저기요.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맞죠?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이 경우에서는요. 아까 A랑 B, 이거 B가 0인 경우랑 네. 여기서 아까 미분가능하지 않았던 실수 4개 나오는 거. 그게 B가 다예요? 네. 네. 그럼 다음 경우 하시죠. 두 경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다음 병으로 할게요. 네. 이 경우에서는 이 상태에서 뒤집어줘야 되는데 A의 값이 이쯤에 있겠죠?
실행시켜 줄 건데 짜잔. 이렇게 되죠. 네, 그럼.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얘를 밑으로 평행 이동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왜 여기 찍혀? 네? 아니 왜 평행이동하기 전의 x 절편을 찍히느냐고. 그걸 안 찍었는데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뿐인데. 네. 그래서 이게 gx죠. A만큼 내린 거예요. a만큼 밑으로 내려준 거.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서 찾을 건데 첫 번째 경우 만약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이 경우 9.4개죠. 근데 올려주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죠. 맞아요. 지금 뭘 B를 기준으로 올린 거죠? 네, 네, B. 이게 B예요. 수천은 이렇게 해서 그럼 맞죠? 그러면은 이거 안 돼요. 네. 6개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랑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같을 때. 그럼 둘이 같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게 만들어주는 값을 찾을 건데 이 경우 둘이 같을 때 교점 4개죠. 뭐? 그런 거라고. 네, 같을 수 이 있어요. 값이랑 이 값. 어느 거? 여기 요 값이랑요, 요 값이요. 어떻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해야죠. 잘 뒤집으면 돼요. 여기서 일단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도 4개죠. 그걸 찾을 건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값하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아까 36이고요. 얘를 뒤집어 준 거잖아요. 얘를 내려준 거니까. 됩니다. 저 값이랑 여기 값이랑 같으려면 여기에 뭐가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4였고 4를 왜요? 왜 다예요? 여기 찾아내. 여기 네. A에 대해서 뒤집어 가죠. 여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값하고 36하고 같아지는 거랑 여기에 있는 열을 A만큼 평행 이동한 게 같아지는 거랑 결국에는 같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 밑으로 내려온 거죠. 어떤 모양이라고? 이 위에 그래프 모양이 아래 빨간색 그래프로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여기에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같아질 때 본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에 있는 값이랑 같아져서 내려오는 거랑 이 값이랑 저 같아지는 거 같죠 결국에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두 값이 같아질 때를 찾을 거예요. 그게 36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같아지는 경우죠. 그럼 36은 여기 있는 살에 A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A를 찾기 위해서 A는 사람 36의 평균이어야 되죠. 이 값이랑 딱 같아져야 되잖아요. 같아야죠. 근데 얘가 36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같아져. 사람 36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제 차이가 36이니까 4 20이죠? 네. A가 20이에요. 근데 B를 보면 B는 이 그래프를 밑으로 A만큼 내려줬는데 거기서 이제 B가 얘잖아요. 이 검은 색깔 직선. 여기. 제가 필요하고요. 네. 교점은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교점이 4개가 만드는 점 직선을 찾아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값이 결국에는 같으니까 이렇게 B가 지날 때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네. 그래서 B의 값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얘를 A만큼 내린 값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36을 A만큼 밑으로 내려줬잖아요. 네. 그 값이 B죠. 그렇죠. 그러면 16이잖아요. 그렇죠. A랑 B를 찾았어요 일단은. 네.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만 더 보일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값이랑 여기에 있는 값이랑 같아진다면 그때의 경우를 하나 볼 건데 잠깐. 저기서 저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값으로 뒤지면은 결국 여섯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뭐냐? 여기세요? 아니 저기 아래쪽 그 빨간색 저거. 여기 빨간색? 아니. 이거요? 네. 거기서 뒤집으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 6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GX 마이너스 B. B가 이 경우일 때 미분 불가능한 경우요? 채연아. 네? 뒤집어. 바로 보이겠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뒤집는다고 해주면 밑에 하면 되겠구나. 뭐 하세요? 왜 그렇게 뒤집니? 왜요? 맞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제가 잘못한 건 알겠어요. 그러시군요. 일단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GX가 얘니까 B가 얘고 뒤집어야죠. GX 마이너스 B니까 B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그냥 뒤집으면 되는데 뭘 자꾸 생각할까? 이게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 그림을 되게 애매하게 그렸잖아 지금 점선을. 네, 맞아요. 그렇네요. 지금 그림 그릴 때 뭐가 중요해? 여기 이어지는 거.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데. 뾰족한 점? 그렇지. 곡선인지 뾰족한지 그게 중요하잖아. 여기 곡선이고 여기 뾰족한 점이고 여기도 뾰족한 점이 아니네. 그래서 4개 나오네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서 3개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이게 이 그래프를 뒤집은 거죠. B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뾰족한 게 아니라. 그 뒤집었을 때도 그냥 곡선 형태죠. 네.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이어 두 점에서는 안 나오고 여기서 4개가 나와요. 놀랐네요. B가 어디 있는 거예요? B는 여기죠. 이 두 개 값이 같아지는 배경이네요. 아까 B 찾았잖아요. 얘네 두 개 같아질 때 교점 배수가 4개 나오게 하는 거. 어떤 교점이에요? GX랑 Y는 B가 교점이 4개여야 되잖아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죠. 아, 네. 그거랑 교점 4개가 4개일 때 생기는 게 얘네 둘이 값이 같잖아요. 그 직선 어떻게 그린 거예요? GX요? 이거요. 밑에 거요? 네. 이거 그냥 아까 이 밑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A만큼. 네. 그건데요. 아, 네. 네. 근데 이때 여기 두 값이 같을 때. 네. 그래서 여기 이 교점이 4개려면 하나, 둘, 셋인데 4개가 지나게 하려면 여기 값이 같은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교점이 4개가 생기려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 두 값이 같죠? 그 대칭 시킨 거예요? 뭐를요? 이 위에 그래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밑에다 그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대칭 그냥 새로 그린 거. 그러니까 이 점에서 두 개 값이 같으니까 같게 만들어 줬잖아요, 얘를. 밖에 안 들어준다는 말이 네? 대칭을 했을 때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칭했을 때 같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그렸잖아요. 네. 그 그래프를 얘를 A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줬죠, 밑에. 네. 그때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하고 같은 경우를 구했죠. A에서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네, 이거 GX 그래프잖아요, 빨간색이. A만큼 평행 이동 시켜준. 네. 거기서 같은 점 2개가 존재를 하죠. 네. 그랬을 때 그 같은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이 교점이 4개잖아요. 네. 그 경우를 구한 거예요. 아, 네. 그 경우에서 이게 B니까 뒤집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네. 4개다. 4개라고. 네, 여기는 곡선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뾰족한 점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4개니까 이 경우에 성립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점하고 위쪽에 있는 점하고 같을 때 서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어디랑 같을까요? 이거랑 이거요. 그러니까 그럼 B로 네? Y는 B에서 대칭을 했을 때 같은 거예요. 아니요. 대칭하기 전에 같은 거요. 일단은 한 번만 그려볼게요. 얘를 이 그래프잖아요, 얘가. 네. 이 그래프 그냥 그대로 그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이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걸 이제 구할 건데요. 이거 매가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여기 36이랑 같아지는 경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구할 거예요. 아니 같아질 수 있냐고요, 애초에. 네, 같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거 변수로 표현이 되겠죠. A 이 파란색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고 네. 여기에 A를 잡았을 때 초록
해서 세팅을 시켜줬을 때 그 네.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y 값이 붙일 수 있다. 네,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를 구할 건데 이 경우에 b가요 여기를 지난다면 교점이 4개죠. 그러네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개수도 이제 네 개밖에 아, 걔는 안 생기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구할 거예요. 같아지는 경우. 근데 이제 그 경우가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이 값을 A를 구해주면 A는요 9랑 36에 여기 9 여기잖아요. 네. 9랑 36의 평균에서 뒤집어 준다면 이 값이 같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점이요. 지금 9의 A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9의 A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랑 36이랑 같아지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 경우는 9랑 36의 평균에서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서. 네, 그걸 보여주면 9랑 이거잖아요. 2분의 45죠. 네. 분수에서 안 되는. 네, 분수여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A가 자연수는 20, 20이랑 B는 16 이 경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답이 A는 20이랑 B는 16 이겁니다. 아, 들어가나요? 동현이 됐니? 동현이가 다시 해봅시다. A는 35 이렇게 안 들어갈 때 fx가 gx는 fx에 대해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가능한 조건 만족합니다. 이때 A랑 B가 수많은 문제예요. 가능한 자연수 A라고 했죠. F'X 해보면 나눴을 때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극소값을 가지는 X값이 0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네. F를 표시 보면은 의학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gx를 구해야 되니까 fx 마이너스 1 절대값을 쓰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뭐를 A가 구하려는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A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풀어야겠구나 라고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걸 9가 나눌 거예요. 네. 하나는 4R인 경우 A가 4에서 9, 4인 경우 9에서 36, 4인 경우 나눌 수 있죠? 36 이하 이상부터는 A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경우는 세 가지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먼저 볼게요. A는 4 미만인 경우. 4 미만인 경우라고 하면은 A가 예를 들어 딱 그래프 그려지면은 이걸 쫙 올라가고 이걸 쫙 올라가서 그래프 개형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A를 평행이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지금 미분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따지는 거니까 평행이동은 필요가 없죠. 왜냐면 평행이동은 결국 좌표를 이동시키는 건데 개형이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는 개형을 따진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평행이동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뒤집어지는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축 같은 것도 헷갈리시면 그냥 지우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리시고 뒤집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빨간색이 그래서 지금 원래 그래프죠? 제가 원래예요. 요 G A가 가만히 제가 gx라고 하는데 여기서 결국에 또 B를 그어야 되는 거잖아요. B를 그어서 또 뒤집어 갖고 미분이 되는지 불가능한지 알아볼 건데 네. 여기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요 점과 요 점은 참점이거든요. 뾰족한 점이죠. 네. 뾰족한 점은 무조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점은 B가 어디에 와도 무조건 미분이 안 되는 두 개의 점이 생긴다.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점만 찾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상황을 그었을 때 뒤집었을 때 미분이 안 되려면은 이게 지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만약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안 지나가는 거, 곱하는 거, 뚫고 지나가는 거,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어떤 선이나 그래프와의 관계를. 그렇죠. 이건 뒤집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네. 이것도 뒤집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옮겨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근데 여기는 뒤집었을 때 뾰족한 점이 생기네. 그래서 저희는 이 통과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고 여기서 이미 두 개를 찾았으니까요. 네. 그럼 찾아보면은 여기 다 두 개 이상 다 만나죠. 네. 근데 두 개보다 안 만나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찾는 거 아니에요? 삐치하는 건데 A가 4 미만이잖아요. A가 4 미만이면 뒤집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 B가 결국에 뭐 어떻게 이동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4개에서 근데 가족권 때문에 안 되죠. 교점이 4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권 교점이 4개 생겨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안 되는구나 하고 이런 경우는 넘어갑시다. 네. A가 4 이상 9 이하 그러면 4 이상 9 이하래요. 한 이쯤 되겠죠? 그러겠죠. 뒤집어보면은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 GX에서 이제 또 B 하나 그을 건데 여기서 근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X는요, 그러니까 X축이랑 4개의 뾰족한 점이 생기네요. 너무 좋다. 애초에 안 되겠네. 아이고 아깝다. 왜냐면 지나는 점은 무조건 2개 이상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점을 아무데나 그어도 B를.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죠? 여기 0인분 하나, 둘, 셋, 넷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미분이 안 되는 점이 4개가 생기죠. 네. 그럼 4개인 걸 구하라 했잖아요. 네. 그럼 4개가 이미 있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 더 생기면 안 되죠. 뒤집어도. 그런 말이고. 뭔 소리예요? 이미 4개가 있잖아요. 그래프 GX에서 네 있어요. 미분이 안 되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이거 뒤집을 거예요. 네. 뒤집으면은 요 경우일 때 하나씩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그냥 넘어가면 된다. 되게 천재 같아요.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경우 A가 9초가 36이지만 여기서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빨간색 그냥 어떻게 그리시는지 다 아시니까 그냥 빨간색 이렇게 나온다고 할게요. 안 나와요? 그냥 빨간색 이렇게 나온다 그래프 요거 GX 요거 이렇게 그려봤어요 GX. 누가 저희 그래프 그리는 거 만들어 냈어요? 일단 모르세요? 저는 질문하셨어야죠. 네 몰라요. 네. 그래서 46 사이. 근데 아까 모르시는 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까먹은 거야. 까먹은 거야. 저거 사실. 이게 까먹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 하나가. 네. 뒤집었고 원래 그래프 여기가 GX였는데 하나 그어서 뒤집은 요게 개형 GX. 근데 평행도 시켰어. 근데 평행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네. 근데 빨간색이 보기 편하니까 어차피 평행도 시키면 그냥 똑같으니까 빨간색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또 판단해 보면 두 개 미분 안 되는 거. 두 개. 근데 이 하나에 더 넣었을 때 미분 안 되는 점을 2개만 더 찾아내는 거죠. 찾았죠? 두 개만 같이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 4개를 만나야 되는데 점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2개가 같은 경우에만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4개가 생기고 4점을 만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가능성이 지금 여러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좀 과장해 드릴게요. 편하게 이렇게 되는 거. 엄청나네요. 네. 두 번째가
사라지는 경우. 그러면 질문이 와야죠. 뭐 얘는 얘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하는 질문이 와야죠. 다 했어요. 네, 아까 했죠? 네. 지금도 할게요. 질문이랑 관련된 거는 그리고 A는 36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A가 36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이렇게 커질 수는 있는데 아이고 제가 헷갈렸네. B랑 가만히 그러면 좋은 시간에 쓸게요 그냥. 이러고 안 되는 건 찾아보면 되죠. 근데 이거를 일단 해보자. 지금 뭘 하는 거야? 지금 물어보세요. FX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F 네, 세 가지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FX 하고 있다고요? FX 그래프가 하나, 둘, 셋, 이 세 개 찍으면 하나 나올 수 있죠. 저 GX 아니에요? 이건 GX 죄송해요. GX? 그러네. 헷갈리네요. GX에다 뭐 설 하나 그어서 이제 뭐 뒤집고 말고 해야겠죠? 네. 뒤집든지 말든지. 근데 그냥 보면은 이거랑 이거 별로 똑같은 개형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뭐 하나 크고 뭐 하나 작으니까 좌우 반전이 된 거니까 그 그래프 개형은 똑같네? 그래서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네.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이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경우부터 볼게요. 선이 쫙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모르죠.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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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이상부터 안 되죠. 네. 맨 아래 때문에 자, 맨날 할 거. 아니. 안 되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되네요. 여기 뚫고 지나간 점은 보세요. 뚫고 지나간 점 뒤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뚫고 지나가는 점은 하나로 카운팅해주면 쓰기 편하다. 그래서 뚫고 지나간 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미 네 개인데 근데 여기 하나, 둘 더 있네. 여기서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겠죠? 이미 점이 네 점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아니죠. 네 점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여기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세볼게요. 뚫고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원래 있던 거 하나, 둘, 다섯 개. 안 되네. 위에 보면은 네 개. 근데 뚫고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어. 안 되네. 이 경우는 안 된다. 네.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지우고 할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고. 바로 앞에 지우개가 있는데. 저희가 편하신가 보죠. 여기 하나. 네, 넘어갑시다. 이 글장이에요. 그리고 같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접하는 경우. 너무 쉽게. 쉽게요. 끝이죠? 이거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안 되죠? 네. 이거 인트 네 개를 넣죠? 안 되죠? 여기 네 개고 하나, 둘. 뚫고 지나간 관점이 두 개. 원래 있던 점 두 개. 네 개. 와. 와. 완전 한번 찾았다. 와,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두 개가 GX 그래프에서 이 두 값이 같은 경우랑 그리고 거기를 접하는 B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저희 만족하는 거 찾았으니까 계산만 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으려면은 이 원그래프 좀 할게요. 여기서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왼쪽에 있는 봉긋한 여기가 이 점이 어색인 거고 이 점이 올라간 거고 네. 오른쪽에 있는 봉긋한 거는 그냥 이 점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뒤집어져서 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시게 보여드리면 색종이 있어요. 특종이. 여기랑 맞닿게 적고 싶어요. 네. 적으면 되죠. 절반. 네, 절반.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맞닿게 적고 싶어요. 네. 그럼 어디? 절반이요. 절반. 물로. 와. 절반. 36이랑 다 절반. 20. 계산 빠르시네요. 그래서 A는 20. 네. 그리고 여기 지나야 되는데 A는 20이니까 여기서 올라 36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20과 16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빼 16. 잠시만요. 20과 16 차이 난다고요? 네. 36이랑 20이랑. 16이면 20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6. 네. 그게 무슨 끝.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 20에 그거잖아요. 저는 20에 손을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게 얘가 0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를 0으로 둘 거예요. 네. 그럼 저희는 일단 A 값까지 구했죠. 그러면 아. 그래프는 네,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갑시다. 이거 말을 하지 마시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잘못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무시하시고요. 그게 맞기로 했는데 형 이동하기 전인 거죠? 그냥 이동하기 전이라고. 평행 이동하기 전이죠? 그럼 여기에 36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가 20 즉 A. 아. 근데 여기서 GX는 fx에 A만큼 하고 또 A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행이동 시킨 거면은 쭉쭉쭉 해서 여기를 그냥 0이라고 두고 20씩 뺐을 때 16. 아. 평행이동 모든 좌표 20씩 뺀 거잖아요, 결국에. 맞아요. 그래서 16? 근데요. 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 거군요? 이 경우는 했어요. 여기요? 아 잠깐만요. 이 경우 그 경우는 해요. 저거 저거 아니지? 이게 그거예요. 죄송해요. 해보세요. 질문 없으시죠? 아마도요. 백송해보자. 저요? 저 잠깐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들어가지 마세요. 뭐가 있을까? 뭐지? 아까 아닌 경우 있잖아요. 아닌 경우요? 이거요? 저거랑 저 반대로 뒤집은 거 그래도 걔랑 똑같은 안 됐다네요. 네. 네, 그게 여기서 어떤 경우였어요? 어디 말아? 여기서요? 네. 여기서는 그냥 경우를 따지 않았잖아요. 그냥 개형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A값이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 기본형. 여기서 변화하는 거. 여기 높이가 변화하고 높이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fx의 개형은 아니, gx의 개형은 요거 반대로 뒤집은 거. 끝. 이렇게 세 개. 실제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무엇을 설명해 드릴까요? 그걸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걸 모르겠네요. 그럼 저 설명이랑 이 설명이랑 차이가 뭐예요? 이거랑요? 네. 이거는 뭐 정확히 하나 다 따져보고 했다면은 이거는 그냥 느낌대로 느낌을 하기는 아니고 그냥 정확한 값지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접하지 않는 것만 보고 미리 개형을 구해놓은 다음에 식을 구하는 거죠. 된다고 더 빨리 넘어간 거라고요, 저게. 저거는 그냥 접하는 거, 접하지 않는 거를 경우에 따라 나누고 그거에 따른 값을 찾은 거고 이건 아예 처음부터 값이랑 개형을 같이 찾은 거고. 하나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더 복잡해 보여요? 이게 더 혼잡해 보여요? 둘 다 어려워. 그게 낫다. 이게 나. 이거는 좀 더 빨리 풀 때, 소수령 할 때. 둘다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두 개 접하고 틀리는 경우 A, B, C 이렇게 다 할 거예요. 그럼 이게 훨씬 낫죠, 소수령 할 때는. 아니 그니까요. 이게 더 쉬운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저걸 못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 하자니까 잘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감해요. 그럼 무엇이 질문이신가요? 그걸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망했어요. 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말아요. 서우 됐니? 네. 서우 먼저. 아 다행이다. 살려주세요. 알아서 되시겠죠. PTSD가 살짝 와가지고. 예상을 스트레스 받을 때도 쉽게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아유, 해치지 않는 거. 해줄 것 같아요. 하세요 빨리. 백송아. 네? 서우 다 한 다음에 질문해. 네? 다 한 다음에 질문해. 하면서 질문하면 안 돼요? 나 서우가 이거 할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해. 얼마씩 올래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요. 뭐 체크해놔 적어놓든가. 아니 지금 뭐 저거 이렇게
노트 꺼내서 적어놔. 질문할 거. 아, 적어놓으라고요? 한 번 다 듣고 질문해. 한번 다들 보고 한 번 더 해주세요. 그 백과사전 하나 다 쓸 것 같은데. 안 써요, 안 써. A는 하세요. 자, A는 35 이하의 단위예요. fx는 이렇게 되고 gx는 fx가 fx 마이너스 a예요. 이때 가 나축분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때 a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8x가 얘를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때 값, x값이 있겠죠? 그때 x값은 각각 0, 2,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이 마이너스 1 전에는 음수고 음수 맞나? 웃기면 안 네, 돼. 맞죠. 하세요. 네. 아 양수고 음수고 양수다. 따라서 그때 극소대예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gx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y는 a에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평행 이동을 하는 거가 있고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을 시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번 시간에 그래프가 같다는 걸 보였어요. 네? 아니에요. 지금 못해요. 하세요.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0보다 작은 함수값을 대칭시키는 거랑 y는 a에서 대칭을 시키고 그리고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 시키는 거랑 그래프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y 값이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저희는 그래프 개형을 먼저 볼 수 있게끔 대칭 이동하는 먼저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하는 경우를 네. 하세요. 쓰실 때마다 너무 불안하네요. 약간 빚을 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설명 깔끔하게 해서 되죠. 하세요. 계속.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프의 개형이 여기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랑 여기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랑 여기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랑 개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눌게요. A가 4보다 작은 경우 y는 a를 여기다가 그릴 수 있겠죠? 아닌가? 맞네요. 여기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지금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이 그래프가 돼요. 얘를 이제 평행 이동 한번 시켜봤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y는 b가 이 y는 gx와 빨간색이 gx잖아요. 얘랑 교점이 4개여야 돼요. 그래서 4개인 지점을 볼 거예요. 여기다가 해봤는데 뒤집었더니 뭐야? 6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서 교점이 4개인 다른 지점 여기를 봤는데 여기를 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나와서 안 돼요. 네, 미분 불가능한 식스 x가 6개가 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를 볼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요. 일단 a를 여기서 4랑 9 사이에서 y는 a를 둘 거예요. 여기서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이 그래프가 돼요. 네? 아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거를 이제 gx를 만들어주기 위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y는 b를 볼 거예요. y는 b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gx 그래프와 교점이 4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 x축에서도 교점이 4개니까 얘가 y는 b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데 B가 0초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또 다른 교점이 4개인 지점이 여기 있어요. 얘를 보면은 뒤집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미분 불가능한 x가 나와요. x의 x가 8개가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다음 경우를 볼게요. 이제 여기는 y는 a가 9랑 36 사이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다가 y는 a를 두면은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볼록한 부분보다 작아지다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두 개가 높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면 이제 여기 거꾸로 된 왼쪽에 있는 볼록한 게 더 높아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아지는 경우 총 3가지의 개형이 생겨요. 그런데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왼쪽 하나가 더 볼록한 경우가 2가지 있잖아요. 이거랑 여기 아까 있었던 게 있었는데 좀 지워졌네요. 그 2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적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더 볼록한 경우, 왼쪽에 더 볼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 2가지는 어차피 미분이 불가능한 실수 x의 개수가 똑같아요. 왜냐면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은 경우로 봤어요. 네. 뭐를 이거 같은 경우 같다. 그러니까 왜 저는 안 돼요? 얘는 하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저는 안 돼요. 나도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가 먼저 말 뻔했어. 기다려봐. 일단 왼쪽에도 볼록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른쪽에 볼록한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지금 y값이 꼭지점의 y값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왼쪽에도 볼록한 경우랑 오른쪽에도 볼록한 경우는 교점이 4개인 지점을 방금 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 아니 걔가 한 번도 저는 한번 해도 되잖아요. 왜 저는 안 돼요?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서요. 지금 y는 a를 줄 건데 이 경우가 뭔데요? 이 경우 이 경우가 뭐냐니까요? a가 9초가 36 이하인 경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런 36 사이에서 y는 a를 줄 건데 여기서 생기는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예요. 왜 3가지냐 물으면 안 되겠죠? 이따 물어볼게요. 하세요. 아이고. 네. 뭐가요? 이 3가지 개형이 나와요. y는 a 위치에 따라서. 왜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 여기 y는 9와 y는 36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는 대칭 이동을 시키면 중간에서 어디죠? 그러니까 9와 36의 중간이에요. 20. 이 20인가? 맞잖아요. 아니. 아니네. 아니냐? 아, 9와 36의 중간은 20이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에요. 이분의 45라고 여기 써 있는 거 같아. 놀랍게도 써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형이 왜 3개가 나오니까요? 저거랑 대화한 질문이랑 뭔 말이 있어요? 기억나죠? 그럼 여기 하나 배우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4개가 나온다고요? 네네. 그럼 나머지 기억 하나 서울 씨가 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선생님이 내가 지금 하지 말랬는지 알까?
대칭 이동 y는 a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여기 있는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꼭지점이 여기 36과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지금 일치하는 개형이에요. 그 개념이 어떤 게? 이거 물어봐도 돼요? 근데 이거 질문 한 개로 쳐요 이것도.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살계수 사람이야? 네.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건데요? 네? 한번 님이 두 개나 차이 같다는데 왜 어디랑 같아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같아지는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 지점이랑요. 네. 이 지점이랑 y는 y의 값이 같아지는 경우에요. 같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같아지냐고. 어떤 특정한 y는 a 값을 값이 있겠죠. 존재를 하겠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왜요? 왜냐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뒤집으면 되기는 하고 될 것 같으니까 되는 거 보세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 y는 9일 때 지점과 y는 36일 때 지점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 경우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왜 보는 건데요? 왜냐면은 y는 9일 때 지점과 y는 36일 때 지점이 y는 a를 대칭축으로 대칭 이동시켰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 9랑 36이 절반인데요? 그 지점이요. 절반이어야지 그만큼 절반만큼 얘가 올라가고 아니네요. 아까 동영상에서 설명하신 대로 특정이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일치하도록 적으려면 절반 높이의 절반을 해서 대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경우가 특정이 적는 거랑 같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시죠? 왜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y값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경우잖아요.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왜 세종을 잡을 때 끝과 끝을 같이 잡으려면 왜 절반이면 돼요? 그러네. 왜 혈관이어야 되죠? 갑자기 궁금해졌다. 내 절반이 무슨 말이에요? 색종이 왜 절반으로 접어야 끝과 끝이 딱 만나는 거예요, 세종이가? 그러게요. 그럼 저 하세요. 그러면 저 아까 저 박사님께서 썼던 방법을 쓰실 수 없죠. 왜 절반인지 설명 안 하셨으니까. 그러네요. 아까 질문을 못한 게 아쉽긴 한데 대신 해주시면 아, 돼요. 생각났어요.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안 말해줄 거예요. 말해주세요. 저으면은 높이가 똑같아지잖아요. 네. 똑같아진 거를 펴준 거니까. 무슨 말이죠? 모르겠네요. 정 같고 네. 접어요. 네. 그러면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랑 같잖아요. 그쵸. 여기 펴요. 그럼 여기랑 여기 길이 같네요. 절반. 그걸 잘 이해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가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아직 안 적었잖아요. 왜 접혀져 있어요 갑자기? 저기 원래 이렇게 있어요. 네 있어요. 끝과 끝이 만들어 적었어요. 거기 접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미리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절반에서 접는 게 아니라 끝과 끝이 만들어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끝과 끝이 만나서 들어오시면 절반을 적어야 합니다. 그냥 끝과 끝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 가정할 수 있네요. 네. 적었어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다시 폈어요. 네. 근데 피기 전에 보면은 이 지점과 이 높이가 반대쪽에 있는 높이랑 똑같다. 네, 똑같습니다. 똑같다. 폈을 때 똑같겠죠. 놀랐다. 그래서 저를 빨리 적용시켰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는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지금 대칭을 시켰을 때 적었을 때 y값이 똑같게 되려면은 대칭축이 절반에 있어야겠죠. 저 36에 있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럼 됐네요. 네. 그러면 9와 36의 절반은 2분의 45잖아요. 네. 그런데 a가
이 개형은 구할 수 없다. 나머지 개형 짜세요. 네, 나머지 3개의 개형을 볼게요. 네, 개형이 총 4개예요. 아까 처음 했을 때 3개 아니었어요? 아, 조원군께서 하나를 깜빡하셨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바꿨을 때 3개라 그랬고 이분도 3개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니만 4개가 됐어요? 빼먹었으니까. 빼먹었어요. 둘이 하나씩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겁나 신기하게 하네. 자, 그런데 이 경우랑 그러니까 왼쪽에 또 블록한 게 더 큰 거랑 오른쪽에 블록한 게 더 큰 거가 대칭축 지점을 잡았을 때 그건 똑같아요. 지금 그점이 4개인 지점을 잡을 때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왼쪽이 더 큰 경우는 이 그래프를 좌우 반전시킨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그림 그려놓으신 거 보니까.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아니 뭐 그림의 차이인지 진짜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건 님의 몫이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 좀 추락하고 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맞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넘어가는데 빠르게 진행하려고. 저 지금부터 갑자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증명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그러면 재활동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네 하세요. 그냥 지지 않고 도전한다고요? 이것도 하면 되죠. 둘 다 둘 다 한다고요? 하세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일단 시간에 하세요. 네, 일단 위에 있는 거부터 볼게요. 자, 이 경우에서는 네. 지금 y는 b를 y는 b인가? 아, 네 맞네요. 아니에요. y는 b를 잡을 때 교점이 4개인데 뒤집으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6개가 나요. 여기는 교점이 총 5개인데 여기는 대칭을 시켜도 꼭지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요. 네. 따라서 여기일 때는 6개 나오고 여기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8개가 나와요.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또 6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안 돼요. 네. 여기를 볼게요. 여기서는 6개 나오고 여기서 6개 나오고 여기서는 8개 나와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꼭지점이니까 시켜도 미분이 가능해요. 따라서 여기랑 여기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총 4곳이 미분이 불가능해요. 네. 이 경우가 성립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이걸 볼 거예요.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아까 양중대네요. 이게 뭐지? 글쎄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는데요. 뭐가 맞는다. 그냥 이렇게 돼요. 아닌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해를 못했을 뿐. 이러면 안 되지.
이 경우에요. 이 경우에서는 그중에 4개인데 뒤집으면 6개가 나와서 안 돼요. 잠시만요. 그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네? 그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거예요. 블록한 지점이. 이거가 이거랑 똑같다고요? 네? 큰 거예요. 저거랑 옮기는 게 저거 아니에요? 이게 대칭시킨 거예요. y는 b를 기준으로. y는 b를 기준으로 y는 b를 기준으로 대칭시켰다고요? 네. y는 a를 기준으로 대칭시키지 않았어요? 아까? 아닌가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 불가능한 걸 찾기 위해서 b를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A네요. 근데 a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칭을 시키면 저렇게 될 수 있냐고. 아, 이거요. 여기서 대칭을 시키면은 왼쪽에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보다 더 작죠. 근데 위에 있는 건 무조건 양수니까 저렇게 안 나오지 않나? 아닌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칭을 시켜봐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저렇게 그려줘요. 여기 있는 게 더 크잖아요. 아니,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더 크겠죠. 근데 그렇게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냐고. 근데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전 지금 모르겠네요. 그냥 그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기를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여기 이렇게. 그럼 완전 다르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쟤는 똑같긴 한데 네? 아 다르네요. 얘가 이렇게 해야 되네요. 다른 듯 같은 듯 다르네요. 이거랑 다른 거 같아요.